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네네. 들려요, 들려요. 네, 네. 어, 끝인가요? 네, 아니, 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원장님? 아, 네, 아니면,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지금 두 명, 한 명 이렇게 두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두 음, 명이서 하는 반에서 이 한 친구는 숙제를 늘 성실하게 해왔던 친구라 이제 점점점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음, 지금은 이제 서로 아예 다른 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6학년인데 중학생이 되면 이 친구들 세 명을 다 같이 개별 진도로 하고 싶은데 이게 원장님이 지금 1대1로 그러니까 개별 네, 진도로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네, 그거를 안 해본 상태여서 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지 한 시간을 세 명이서 네, 쪼개서 네, 사용하는 게 네. 제 스스로가 아직은 이게 경험해보지 못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 학부모님들하고도 제가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확신이 맞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룹 수업으로 하고 계시다가 이제 1대1 자기주도 학습식으로 바꾸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진짜 고민을 하고 저게 진짜 되나라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 그 집에 직접 오셔가지고 저 수업하는 거 옆에서 직접 보시고 막 이런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서서히 바꾸고 있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혜 선생님도 그동안에 그룹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 그렇게 바꾸시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어떤지는 잘 피드백을 못 받긴 했는데 일단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가능해요. 저는 지금 한 타임에 중등 같은 경우는 6명을 하고 있고 초등 같은 경우는 뭐 7명에서 8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전제는 선생님이 모든 거를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문법 설명을 하면 칠판식 수업으로 하면은 엄청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먼저 공부를 해오게끔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만 선생님이 콕콕 찍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룹 수업을 하다 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해 같은 경우도 미리 아이가 공부를 해오게끔 하고 거기에서 틀린 부분을 짚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아이들이 공부를 해오고 선생님의 설명이 간결하면서도 그다음에 그 뭐라 그러면 핵심만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의 확인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테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들이 어, 한 것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지금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거 저번에 웨비나로 했었는데요. 제가 혼자 50명 가르칠 수 있는 그 방법 해서 했었는데 그 점검하는 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이거 보셔도 잘 모르실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셔가지고 일단은 이게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다. 네. 이거 보이시나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쓰고 애들이 단어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리딩 해석하고 영작 암기를 하고 리딩 암기를 하고 클래스 카드를 하고 이렇게 애들이 해야 되는 거에 표가 있어서 애들도 이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이런 식을 매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했는지를 점검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긴 해요. 근데 일단 당연히 잘 모르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일단 가능합니다, 당연히. 네. 혹시 정확하게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면 당연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서 안 해보셔가지고. 안 보여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이거? 오늘 할 일은 다 하였느냐, 이거 보이시나요? 아유, 안 보이시나요? 저만 안 보이나요? 다 안 보이시나요? 어쨌든 그냥 체크표가 있어요. 네. 왜 저는 안 보이죠? 아, 그래서 어쨌든 체크표가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요. 조엔 선생님, 혹시 경험자로서, 네, 네. 저는 선생님한테 제가 그때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단어 시험이랑 저희는 이제 한국이랑 조금 틀리니까 커리큘럼이 그렇긴 한데 완전히 다른 학교 다니는 애들을 하니까 일단 단어 시험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본인이 풀고 채점하고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딩이랑 이제 그래마를 따로따로 하면서 하니까 조금씩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거의 큰 불만도 없고 저는 좀 걱정했었는데 또 중등 이상은 또 지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빨리 끝낸 애들 좀 기다려. 그리고 일단 선생님이 이제 걔네들한테 시킬 거리나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준비를 해놓고 좀 빨리빨리 하는 애들은 좀 계속 주는 거죠. 과제를 할 거를. 그리고 이제 설명은 이렇게 따로따로 1대1로 다 따로따로 하긴 하는데 계속 이제 뭔가 할 거를 계속 주니까 자기네들은 뭘 굉장히 많이 하고 간 듯한 느낌이 들고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입시가 있기 때문에 한국 학교 다니는 이제 걔네들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남겨서 아니면 시간차를 조금씩 둬요. 너는 한 30분 일찍 와.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차를 두고 좀 더 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도 그렇고 뭐 엄마들도 별로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슬기 선생님 더, 네, 원장님 그러면 이제 네, 초등도 6, 7명 같이 하신다 했는데 어떤 네,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남들 많이 쓰시는 그냥 브릭스 교재 가지고 네, 하고 있어요. 브릭스 교재를 가지고 저렇게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이 수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건 클래스 카드 단어만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습하는 거 말고는 다른 온라인으로는 안 하고 있어요. 음, 와. 제가 그래서 예, 예. 자꾸 하다 보니까 막 이 온라인에 약간 좀 이제 너무 막 지금 약간 중구난방으로 막 원아워란 것도 막 해보고 막 지금 막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음, 좀. 네, 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그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하는 게 저는 사실 클래스 카드도 안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클래스 카드를 제가 하면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늘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뻔히 눈에 보였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 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그동안 아이들이 했던 이제 성적표를 엄마들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클래스 카드 일주일에 무조건 7개를 해야 되는데 7개를 안 하는 애들이 있으면 이 안 하는 애들을 다 명단을 공개를 해가지고 이 친구 지금 몇 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매주 그거를 꾸준히 해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각오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뭔가를 시스템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일 나쁜 게 하다가 말아버리고 처음에는 잘했는데 흐지부지 하는 게 엄마들한테는 정말 안 좋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뭔가를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위주로만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엄마들한테는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네, 혹시 더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한승현 선생님? 없으시면 네, 제가 어, 정리한 건 일단 여기까지이긴 해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말아야 하는 거 이거 하셔서 캡처하셔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들은 정말 요새 그 얘기 하잖아요. 학원 쇼핑한다고. 학원을 옮길 때마다 가서 상담을 받을 때마다 저 얘기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한테는 더 이상 저게 차별화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른 학원이 안 하는 것, 차별화 포인트를 꼭 보여주셔야 되고, 하지만 그게 나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남들이랑 다른 걸 하고 있어요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네, 엄마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걸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아니면 그지 뭘 차별화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되게 인상도 좋고 애들한테 되게 조곤조곤 이렇게 엄마들한테도 되게 상담 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그게 차별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당근마켓에 이제 그 광고를 올렸는데 제가 심리 상담 뭐 자격증 있다고 하고 뭐 코칭 자격증 있다고 했는데 어떤 어머님은 그거를 보시고 선생님이 그런 자격증까지 있는데 참 애들을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해봤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화 하나하나는 무조건 저희가 커리큘럼이라든지 프로그램에서만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정말 그 영어 프로그램 안에서는 솔직히 세 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저는 뭐 이제 아이들 어, 교육비에서 매달 이렇게 그 기부를 하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와 선생님이 돈 생각 안 하고 저렇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하나 것들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떤 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영어 글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엄마들한테 그렇게 뭐 기프티콘을 쏜다던가 아이들을 위해서 재미있게 그런 거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차별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러면은 뭘 차별화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차별화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들이 과연 이거를 차별화라고 생각을 할까?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드리는 멘트가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바지락 칼국수를 좋아해서 그 바지락 칼국수 당연히 바지락은 아마 신선하게 거의 매일 아침에 이렇게 배달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바지락 칼국수 맛있어요 이게 아니라 저희는 매일 아침 새벽에 뭐 안면도에서 뭐 올라온 이런 식으로 바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저희는 국산 김치만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 그거를 가지고 광고를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남들이 말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결국은 차별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고 혼자 하고 있는데 남들이 모르면은 그거는 차별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강조해서 차별점을 세워서 그렇게 마케팅을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Q&A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자유롭게 네. 오늘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나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하는 것들도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돼요.
아무 말씀 없으시고. 아, 근데 숙제 부분에 있어서 네. 제가 아까까지도 아이 아버님한테 이제 클래스 카드가 안 돼 있습니다. 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원장님 초반에 말씀에서 이제 이 숙제는 선생님 책임이다. 아, 이 부분이 되게 와닿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클래스 카드 어, 음, 제가 그동안에 저도 이제 엄마들한테 그 카톡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 최근에 저는 아이들한테 클래스 카드 아, 이거 제가 그냥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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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내일도 안 된 사람은 뭐 이번 주 시험 커트라인 연계하면서 이렇게 명단을 다 공개했어요. 누구 연계하고 몇 개 하고 몇 개 하고. 근데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었더니 저렇게 이제 애들한테 따로 보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애들이 하게끔 그렇게 그냥 시스템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 해도 안 듣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저희 이거 오늘 끝내야 되나요? 질문, 아, 네. 그때 인스타 다이렉트 메시지로 질문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룹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히 정원이 다 마감이 되었어요.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대기 문의도 있거든요. 그 대기자도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이제 그 대기 친구를 그룹이 다 찼으니까 못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근데 대기는 말 그대로 대기일 뿐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굳이 홍보 같은 걸 안 하고 있고, 이제 내년 파니스반 때문에 오픈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같이 그룹 수업인 경우,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 가만히 있자니 아이들이 나갈 것 같다는 불안감도 당연히 나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좀 제가 제스처를 해야 될지 음, 이게 약간 좀 살짝 불안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맞아요. 프렌에서 한 5년 넘게 하다가 개인을 한 3년 차가 접어들었는데 보통 개인 3년 차가 제일 피크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아니면 홍보를 만약에 하신다면 어떻게 일단 저는 저의 존재감을 음. 남기고 싶긴 네.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저도 네, 당근마켓에 그렇게 올리려다가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첫 화면에 저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 카드 뉴스로 넘기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학원이 뭐가 죄송하지? 음, 라고 이제 집중을 하게 만들고 뭐 전반 마감입니다. 라고 음, 이제 하면은 학원이 마감이래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애들도 알아야 되고 엄마들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마감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만 알고 엄마들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좋게 그리고 이제 근데 네 어머님들한테도
이제 어머님들이 너무 잘 믿고 보내주셔서 모든 음. 반이 마감입니다. 이거는 모두 다 어머님들의 덕분이에요라고 하지만 뭐 제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할 거고 혹시라도 소개를 해주신 분이 생기면 이제 제가 영어 교육에 있어서 상담을 해드릴 거고 이제 대기를 받아서 그렇게 뭐 할 수 있으니까 뭐 소개해 주실 분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재원생 어머님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광고는 정말 그렇게 마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홍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되게 잘 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은 이렇게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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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를 되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와, 도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다 마감이야라고 하면서 왜 여기 마감이니까 딴 데 가야지라는 마음보다 내가 여기서 기다렸다가 뭔가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재혼생 어머님이 2명을 소개시켜 주신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한데 지금 틈이 없다. 근데 그러면 그런 분들 상담은 하되 마감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분 제가 좀 얕지 못해서 그분 입장에 들어오지도 못할 건데 왜 상담을 해 줘? 약간 이런 뉘앙스를 받을까 봐 음.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한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마감이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저도 상담 안 한 부분이 조금 약간 찜찜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들이 그렇게 "어차피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너는 왜 상담을 해 줘?" 그리고 또 음. 반대로 여기 괜찮다고 뚜껑을 열어보니 '너 별거 아니네.'라는 그런 것도 좀 비춰질까 봐 아직까지 새벽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 두 가지 감정이 좀 공존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저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죄송한데 지금" 그러니까 전화로 제가 그랬거든요. "죄송한데 지금 그러니까 마감이 돼서 원하시면은 지금 대기 이렇게 해 드릴게요."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마감이 돼서 자리가 없어요. 대기를 하셔야 돼요."라고 하지만 그렇게 전화를 끊는 거하고 그래도 엄마들 와 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굳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가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마감인데 상담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이제 그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이 친구는 단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님 제가 아직 수업은 못하지만 어차피 이 친구는 단어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친구라서 어 주일에 3번씩 학원에 와서 단어 시험만 보고 가게 할게요. 그리고 아.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그 책도 미리 제가 이거 쓸 건데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그 친구는 그냥 계속 와요, 학원에. 그러니까 수업료를 그런 다 식으로 네. 그러니까 수업료 걔는 단어 시험만 보러 와요. 시험만 보고 바로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렇게 좀 가둬 놓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엄마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 내가 정말 저렇게 애들이 많이 가고 좋은 학원에 우리 아이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훨씬 크지 '뭐야 장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저는 안 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느낌 그 뉘앙스를 분명히 부모님들이 아실 거예요. 음. 하나만 더 질문 네. 그 DM에 보냈는데 제가 그러니까 원서 위주로 수업을 해서 주 3 회는 ELT 교재를 사용을 하고 하루는 애들 정독 수업을 하고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자 신문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니까 저만의 무언가가 좀 무기라나 무언가가 카리스마랑 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동아하고 영자 신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다른 특강 수업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몇 년을 듣다 보니까 아는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시선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이제 좁아져서 다른 특강 수업 같은 건 어떻게 선생님 평소에 계획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주 4일 수업이니까 목요일 날은 정독 수업 한 6주 정도 책 한 권으로 하고 큰아이 5 학년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자 신문을 제가
수업을 영자식품 세미나를 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 물론 키리 선생님 같은 어떤 특강을 준비하시는지가 제가 좀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아직도 내공이 부족해서 궁금한데. 지금 저기 영자신문 수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원서 수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것 같지만 특별하지 않은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영자를 하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영자를 가지고 네, 어떻게 수업하는지 선생님들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특강식으로 뭔가를 얘기를 하냐면 제가 첫 1주차에 나만의 차별화라는 거를 이제 알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특강식으로 뭘 하면 좋을까를 선생님들끼리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것들도 가지고 그냥 특강을 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캘리 좋아한다고 해서 그럼 영어 애들이랑 영어 캘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자기는 이렇게 영어 필사를 할 때 그렇게 되게 편안하고 좋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엄마와 함께하는 뭐 영어 필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가급적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꽃 만드는 거, 꽃꽂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애들이랑 이제 꽃꽂이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갖다 드리고 영어로 편지 쓰고 이런 것도 특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특강이라고 하는 게 진짜, 아니, 영어 학원에서 이런 게 특강이 되나 할 만한 것들도 그냥 내가 좋아하고 애들이랑 이런 거 하면은 참 내가 재밌겠다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선생님, 그러니까 영자신문이나 동아리 국가대학교 그 수업의 그러니까 형태를 맞아요, 맞아요, 구성하게 맞아요. 만든, 네, 더 질문해도 돼요? 네. 제가 시작할 때 저도 영어 전공자가 음, 아니어서 음,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없어요. 개인 내 이름을 떼고 그래서 제가 수업료 기준 측정을 제 기준에서 그러니까 피아노학원보다 되게 낮게 측정을 했거든요. 이제 올해 3년 차가 되다 보니 제가 수업료를 인상을 하려고 해요. 되게 네, 소심하게.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부모님이 그러니까 마감된 이유가 가성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렴한 수업료, 선생님에 대한 뭐 맞아요, 열정 맞아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제가 그냥 애들 나가라 싶은 생각에 수업료를 좀 올리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일단 제가 생각한 방법은 편지 그리고 전달할까 말까 그건 고민하고 있고 문자 그러니까 단톡이나 편지 두 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화를 드릴까 말까 또까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좀 계획한 게 A4 용지에 정성스러운 편지를 다 보여주고 안 보여드렸으니 그 편지 그대로 캡처해서 어머니한테 일일이 이렇게 한다라는 게 어떤 방법이 좀 인상할 때 일단은 혹시 하고 있는 이런 거 캔바라든지 미리 캔버스라든지 네,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다가 저는 공지사항 같은 뭔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했을 때 되게 예뻐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A4 용지보다는 가급적이면 글로 써서 할 거면은 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험자 있으신 분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원빈은 항상 조심스러운가요? 음,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기다려보고. 네. 한수인 선생님도 그쵸. 원빈 인상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저도 고민하고 있고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어요. 되게 조심스러워서 아직 계속 그게 미루게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는 그냥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캔바 말씀하셔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 아이들이 전달을 안 할 수가 있어서 저도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아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없는 것 또 같아요. 만약에 제가 실행을 옮기긴 옮길 거예요. 네, 옮기는데 이게 한국말이 네, 이 음성 언어하고 텍스트 언어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성 언어는 야, 너 밥 먹었어? 인데 너 밥 먹었니? 약간 좀
그렇게 들릴까 그 문구 선정도 너무 머리가 지금부터 내년 1월부터 맞아요. 당장 시행할 텐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엄마들 약간 밑작업 살짝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신준 어머니들한테는 무조건 올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구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 내공이 부족해요. 맞아요. 네, 저는 약간 그 콜 포비아거든요. 그래서 통화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글로 쓰는 게 저는 되게 이렇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글로 쓰거든요. 근데 그냥 일단은 선생님의 성향을 저는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민감한 내용은 당연히 통화를 해야죠.'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그게 오히려 말로 하면서 약간 좀 엄마한테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 통화를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감정적으로 이런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내 입장이 아니라 이제 어머님들이 공감을 하시도록.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원비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살짝 저는 이제 엄마들한테 저도 심하게 저렴하게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원비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이런 마음이 저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비를 올리더라도 그러니까 기존 엄마들한테는 "저는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원비에 대해서는 그게 없거든요. 원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음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 뭐야 내년부터 오르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 물가도 다 올랐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멘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늘 항상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어 이제 3년 동안 원비 변동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항상 그러니까 경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원비에 대해서.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매달 주시는 그 원비가 저한테는 정말 저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그 마음은 늘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그 감성 멘트로 다시 마무리를 감성 하거든요. 멘트 어떤 그 감성 멘트는 뭐였지? 어 뭐라고 그러니까 매달 부모님께서 주신 교육비가 아깝지 않도록 음.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항상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선생님 정말 원비 인상을 얼마 정도 그러니까 최소 10,000원부터 얼마가 적정선 그러니까 그 원비 인상은 저는 지금 솔직히 20,000원으로 정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5,000원으로 끝나서 그냥 15,000원으로 할까? 끝다리 맞추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까지 제가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꼬맹이하고도 10,000원도 쉽게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전 10,000원 갖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금액의 적정성 대충 어떻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면 '그래 나 수영 이 정도는 뭐 그래 널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가 될지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떻게 너무 네. 혹시 지금 받고 계시는 원비를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원비 145,000원 받고 책값 25,000원 원비가 140,000원이고 책값은 2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65,000원 받고 있거든요. 4 그런데 회예요? 네 주 4회. 그런데 어 금요일 날은 결석하는 친구들 구강 따로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해도 되나? 저 외부 선생님도 쓰거든요.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음. 네 프로그램 당연히 소리 영어 쓰고 그리고 클래식도 당연히 쓰고 그리고 라지 TV까지
3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솔직히 남긴 남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하는 공부방이고 하니까 제 월급은 정말 남아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올리면 교육청에 신고는 바로 하러 가려고요. 네. 일단은 2만 원 올리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엄마들이 만약에 네. 안 그래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원비 올린다고 하면은 이제 나가실 거고, 네. 그다음에 마음에 드셨는데 에이 솔직히 내가 봐도 좀 쌌어 이런 마음이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돈이 올라간다는 거는 안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감수하고 올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것도 나 같으면 나가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약간 배짱도 살짝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지금 10,000원 올릴까? 15,000원 올릴까? 20,000원 올릴까? 지금 그래서 그거 생겨가지고 지금 계속 머리 그러니까 주판할 어차피 지금 네. 한번 올리시면은 적어도 2, 3년 안에는 안 네, 올리실 맞아요. 네. 거니까 네. 그거를 생각을 하고 후회 없이 올리세요. 솔직히 아, 15,000원 올린 거, 2만 원 올리는 거, 5,000원 차이는 엄마들이 별로 크다고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전달하냐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음.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감성적인 편지와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그 허선아 원장님이 네, 교육청 신고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교육청에 가서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게 아, 보면 수강료 변경 신청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네, 하시면. 그래서 네, 그럼 15,000원, 20,000원 차이가 별로 없다. 네, 저는 10,000원과 2만 원은 조금 생각을 하는데 5,000원 차이는 네. 더군다나 싸게 받는다는 걸 아마 엄마들도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혹시 제가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네, 다른 의견이 듣고 싶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진짜, 저도 싼데 선생님도 진짜 싸.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유교 전공을 했거든요. 아, 유교 전공을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프랜차이즈 만나서 프랜차이즈가 저의 노력을 다 갉아먹어서 나 진짜 너희한테 노예짓 안 해 이래서 개인촌인데 아는 언니가 너 15만 원 너무 비싸 이래서 제가 그럼 언니 나 원어민 쓰는데 이랬더니 야 그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피아노 학원도 거의 14만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영어인데 나 공부 희미 선생님이나 선생님께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다가가는 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영어가 거기가 울산인데 네 16만 원이래요. 책값 그래서 포함. 아, 그건 모르겠는데 네. 이제 괜찮다 되게 괜찮다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만났더니 야 1월 1일부터 올랐어 20만 원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떻게 말했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그랬는데 의외로 그냥 문자로 약간 통보식이었어요. 그 음. 친구는 뭐 그것 때문에 그만둘 생각은 막 만족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4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올 구구절절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또 다른 단지에 이제 연세 많으신 선생님이 이렇게 개별 진도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보내는 이제 아들을 둔 언니가 이제 문자를 또 띡 받은 거죠. 예. 근데 한 3만 원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 언니 반응이 아유, 고학년이라서 조금 올라갔나 보네.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언니는 나중에 그만두긴 했지만 그 원비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고 이제 아들이 워낙 못 따라가는 느린 기질 아이여서 이제 다른 데로 학원을 옮긴 건데 하여튼 의외로 이렇게 통보식으로 예, 저만 해도 저희 아들이 수학이 13만 원에서 17만 원이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냥 문자 통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대부분 주위에서 문자 통보더라고요. 얼마 네. 올렸을 때. 저도 올렸을 때는 그래 너님이 그렇게 받는다 하니 나님은 드려야지. 근데 일단 제 입장이 되고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뭐 화상 3도 화상. 그 말이 저도 와 너무 와. 일단은 네. 그래 남들도 통보하니까 통보해도 돼가 아니라 어쨌든 통보하니까 네. 결국은 기분 나빴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네. 나쁜 말을 전할 때 네, 맞아요. 그 마음만 이제 잘 전달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은 4만 원씩 올렸대요. 네, 용기를 가지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바쁘신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저는 안 바쁜데 일단 다른 선생님 질문 있는지 한번 네, 네, 여쭤보고 네. 그리고 기다릴게요. 없으시면은 네,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없으신가요? 한수희 선생님 없어요? 그렇군요. 다들 없으세요? 조앤쌤 너무 오랜만인데 뭔가 이렇게 궁금한 거나 이런 거 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 네. 요새 한국에서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유초등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한국에 요새 그 유초등 공부방도 많이 생겼나요? 네. 제가, 초등까지는 제가 봤는데, 유치부는 생소해서요. 근데 저도 여기 교민들이 자꾸 떠나고 있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학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 맞아요. 지금. 네. 일단은 그래서, 한국은 요새 네.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예 그냥 뭐 링키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자체도 이렇게 어린아이들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아예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기고 저도 이제 무료 상담을 하는 선생님 그리고 지금 컨설팅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어린아이들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도 사실 어린이들이 사실 수요가 많긴 해요. 왜냐면 저희는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거의 엄마들이 인터내셔널 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다녀도 여기 와서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숙제를 봐주는 선생님을 붙일 정도로 이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좀 어떻게 기관으로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그럼 이제 다들 그런 건 프랜차이즈로 하시는 거죠? 아니요. 개별적으로 하시면 개별적으로 하고 개별 계시는 아까 누구 그 영어 그리다 선생님도 계셨던 것 같고 네, 그쵸. 아예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네. 한신 선생님도 아니에요? 아니요, 전 프랜차이즈 쓰고 있어요. 맞다. 라하. 네. 그렇습니다. 설마 하실 거 아니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저는 고등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끝인가요? 네. 궁금했어요, 그냥.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무료이지만 이거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 멤버이신 분들도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후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네, 인스타에 오늘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거라든지 배우셨던 거라든지 그냥 저는 이런 거를 할 때 그렇게 그 인스타에 일부러 올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원장이다 아이들을 위해서 해서 이거 캡처하시라고 일부러 제가 이거를 네. 그래서 제 거 인스타 아이디 태그 하셔가지고 후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무료 그 상담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뭔가 저한테 무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따로 이게 신청하는 신청서가 있어서 거기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대략적으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네,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진짜로? 그러면 이혜정 선생님 계속 질문하셔도 되나요? 하나, 신청은 네. 선생님한테 그 개인 컨설팅 신청은 DM으로 하나요? 아, 네. DM 일단은 신청서를 네, 제 인스타에 보면 이게 프로필 링크 보면은 네, 이렇게 무료 상담 신청 이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남겨주시면 그거 보고 제가 또 DM을 따로 드릴게요. 네. 제가 원장님, 지금 저는 예전에 무료 상담 받았었는데요. 맞아요. 네. 소리가 안 들려. 나- 네, 네, 예, 들려요. 예, 그 컨설팅도 해주시는 따로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해주시는 네, 거죠. 네. 네, 컨설팅에 대한 안내가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네, 원래 이런 뭔가 이렇게 세미나 무료하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제 프로그램 이제 뭐 홍보하면서 그러니까 결제해 주세요 이런 거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Q&A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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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연락드릴게요. 네. 아, 저번에 뭐 배우고 계시다는 거 그죠? 한승희 선생님 그거 네, 저요? 네. 배우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마지막으로 네. 뭔가 다른 곳에 이렇게 네, 그때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해보니까 저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음, 네, 일단은 제가 광고 아닌 광고를 이제 드리면 저희 그 컨설팅에서 저는 되게 스스로 되게 만족하면서 좋다고 하는 게 일단 밴드에 이제 궁금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올리시면서 밴드 안에서도 서로 이제 아이디어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만한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그 숙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머님께 안내문을 보내세요 하는 것도 제가 그 밴드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갖다가 붙여서 이제 해 놓은 거라서 그렇게 밴드 통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12월 16일 날 그 대구 신경주 신경주에서 모임 네,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Q&A 하고 있어서 컨설팅 받으면은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궁금한 거 이런 거.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서 정말 엄마들한테 안내 이거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지 사실만 전달하고 되게 콜드하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은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께 안내할 건데 혹시 봐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그 안내문에 대한 피드백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가나요? 질문 없으신가요? 일단 바쁘신 분들은 먼저 나가셔도 되고, 네. 네,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이 선생님 질문 한 개 할게요. 아, 네. 네. 이거는 오늘 한 거랑 조금 거리는 있는데, 당근마켓 광고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나 지금 연습해보고 있는데,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네, 비즈 프로필이라는 게 있어요. 비즈 프로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네. 한번 해볼게요. 그거 그냥 네이버에 네.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고 굳이 검색을 안 하셔도 비즈 프로필 딱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바로바로 이게 보이더라고요. 네, 앱을 깔았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깔은 적이 있었나 봐요. 깔았다가 지우고 안 써서 그랬는지 제 이름이 나오길래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존의 그 개인 회원으로 있는 거랑 또 다르게 따로 그죠. 그렇게 예. 운영할 수 있기 그럼 거기서 때문에 그냥 새로 뭘 작성하면 되는 네, 거예요? 네, 뭐를? 맞아요. 네. 음. 이해동 선생님 가셔야 되면은 안녕히 가세요. 아니요. 제가 음. 꼬맹이가, 아, 제 동생이 네네네. 숙제를 물어봐가지고, 아, 네. 그, 저는 가신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니, 숙제를 물어봐가지고, 그 숙제 네, 빨리 대답해 준다고. 아, 네, 제가 1번으로 선생님 DM에 날렸던 건데, 선생님 네.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 해주신 데서 아, 제가 하는 네네. 루틴이 맞는지 점검을, 그러니까, 받고 싶어서 제가 네, 중등 수업을 주 3회 수업을 하는데, 첫 번째 아이들이 오면 그 리더스 뱅크라는 독해 문제집에 있는 워크북을 스스로 하게 하거든요. 근데 네, 그 독해 숙제를 내기 전에 아이들한테 프린트물을 다 줘서 직독직해를 해오라고, 공부를 해오라고 해요. 네.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으면 리더스 뱅크에 있는 워크북을 애들이 그러니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 나오는 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독해를 시키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같이 풀거든요. 그렇게 독해 수업이 마무리가 돼요. 네. 그럼 애들이 워크북을 쓰는 동안 전 시간이 조금 남잖아요. 그때는 제가 애들 문법 채점을 열심히 하거든요. 문법 채점하고 문법 채점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독해가 그러니까 워크북이 마무리 지은 제가 직독직해를 그 찰나에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남은 시간에 애들하고, 저도 그룹 수업인데 애들 난이도가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개별 지도를 해요. 그리고 10분 전에 단어 시험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틴이 맞는지, 저도 지금 루틴을 이번에 처음 바꿨는데, 이 루틴이 맞는지 좀 점검이 부탁드려서. 음, 루틴이 맞는지라는 거는, 네, 빈만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룹 수업이면 몇 명, 3명, 4명요. 세 명, 몇 명? 네.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정확하게 제가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등 수업하는 수업 네, 그러니까 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틀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틀에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아, 않는지, 예, 그러니까 아, 중등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시험 기간 때는 솔직히 내신만 봐주면 되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맞아요. 평소에 아이들 같은 1, 2 같은 특히 2학년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도 좀 신경을 염두해 둬야 되니까 제가 네. 그렇게 수업이 하는 게, 일단 이게 아이들이 보통 독해를 집에서 해오라 하면 국어를 돌리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꿔본 것도 있거든요. 근데 평소 선생님 독해 수업이 이게 선생님 단 기준을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으니까 자세하게 설명 못 해주신다면 선생님 그 기준이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네. 네. 일단은 그냥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이들이 그렇게 했더니 실력이 느는 게 눈에 보이세요? 그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는데, 아, 그래도 집에서 공부해온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일단은, 맞아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문장 전체를 갖다가 해석해와 했더니 정말 구글링을 야무지게 돌려왔더라고요. 근데 집독지에 끊어서 해야 되니까 구글 돌려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여기 와서 제가 워크북 테스트를 하니 아이들이 좀 더 신경 있게 보는 느낌은 제가 솔직히 받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한다는 느낌을 받았지, 잘했다는 거는. 그리고 또 제가 큰 단점이 저희 중등 애들 너무 이뻐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다면 어떡하지 해서 약간 좀 노는 기질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확 바뀌었다 애들 좀 놀라긴 놀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음, 선생님 말대로 잘한다는 느낌은 아직까지 모르겠고 공부한다는 느낌은 받아요. 음, 일단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거를 다 차단을 시켜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시켜야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선생님들께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숙제를 하면 애들이 국을 돌려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어쨌든 저는 이제 1대1로 아이가 해온 걸 가지고 이제 점검을 매일매일 하고 그다음에 영작도 암기를 하다 보니까 영작을 만약에 베껴서 해 오더라도 숙제는 그렇게 했더라도
그게 그냥 암기를 통해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애들이 실력이 느는 게 제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애들은 분명히 편법을 쓸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통해서 애들이 실력이 느는 거를 제가 느끼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그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냥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게 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애들이 그렇게 구글링을 하더라도 그 다음 이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 보기에 그렇게 애들 숙제하는 버릇을 들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계속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중등은 명작도 시키나요? 에세이 같은 거? 네네네. 저는 영작을 왜 시키냐면 애들이 서술형에서 점수를 되게 많이 까먹고 더군다나 고등학교 가면 서술형 하나 때문에 정말 등급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영작을 암기를 하는 애들이 나중에 서술형 외울 때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그 4, 50문장 되는 걔네들 그걸 다 외워야 되고 뭐 세 줄짜리 이렇게 긴 것도 다 외워야지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다가 시험 기간에만 하고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가면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낮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영작을 시켜요. 혹시 선생님 영작 시키는 게 다른 프로그램이나 아니에요. 교재를 사용하면 그냥 일반 남들도 쓰고 있는 그 교재 그 교재를 한글로 영작 바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영작 교재니까 말 그대로 영작을 하기 위한 교재거든요. 아, 음. 선생님 영작 그래서 교재 그게 숙제로 나가고 그거를 그냥 문제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문제 혹시 암기를 시켜서 제가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영작 교재는 혹시 선생님 쓰시는 거는 아, 일반적으로 쓰작 저는 시키거든요. 네, 이거 공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쓰작 네, 쓰작. 중학생들도 시키신다는 말씀. 네,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요. 영작을. 제목이 출판사 출판사 어딘지 까먹었어요. 네, 일단 쓰작 1, 2, 3 이렇게 시켜요. 물론 다른 교재도 쓰고. 이게 쓰기로 하는 작문인에서 쓰작 1은 중학교 1학년 14종 교과서에 있는 문법을 모두 다 이용한 영작이거든요. 혹시 보이시나요? 출판사 쓰작 쓰기 플러스 장문 이거 맞나요? 어쨌든 이름이 세듀에서 쓰작이에요. 나오는 맞아요. 세주 맞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학년 거를 중2 1학년 거를 초등부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초등 할 수 있는 아이는 시켜요. 그거 가지고. 근데 그 수준이 안 되면은 그 나머지 이제 더 낮은 영작을 연습할 수 있는 교재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근데 지금 쓰작 1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거 가지고 하는 친구도 있고 6학년인데 하는 친구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중학교 2학년인데 쓰작 1로 하는 친구가 있고. 그러면 초등은 에세이는 어떤 교재를 이용하시나요? 연구해 보세요. 아, 네. 네. 네,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서점에 네, 네. 가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초등도 영작 암기를 일반 브릭스 교재에 있는 문장을 그냥 암기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작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승희 선생님 질문 있으신가요? 마이크를 아, 켜셔가지고. 아, 네. 저는 주니어 리딩 튜터 6학년 여자애들 하는데, 이제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본문을 일단 문제를 풀고, 클래스 카드로 문장 연습을 다 해서 오거든요. 숙제 잘하는 친구만 얘기하는 건데, 네. 이제 그 친구가 오게 되면 그 지문을 가지고 제가 어법 문제 맞는 걸 이제 풀게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날은 전치사를 다 비워서 채워 넣기 시키고, 그다음에 뭐, 그, 그냥 그대로 본문 텍스트 그대로 내서 문장 성분 다 분석하게 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영어 이 한글 뜻만 내서 애가 영작하게 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고 그 고학년 위주로 하는 선생님들은 대답이 없으시군요. 저는 저는, 네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6학년 아직 리더스 뱅크 안 들어갔고 A리스트 120월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A리스트 책을 쓰는 이유가 교재가 되게 많더라고요. 부교재 같은 게. 그래서 그걸로 제가 영작도 시키고 단어도 암기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도 아시는 이 책, 이걸 제가 부교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부교재를 돌리고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해요. 제 생각은 네.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지 하는 게 선생님이 욕심일 수도 있겠는데 전치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애들이 그 리딩에 있는 글의 이제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올리면은 차라리 더 독해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무만 보다가 네. 결국은 숲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뭐 하나 정도는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뭐 전치사까지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정말 그 책을 씹어먹는 것 같은 네네. 그런 거는 저는 교과서가 아닌 이상은 음.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기는 제가 하면서도 이거는 독해는 아니야. 음. 독해는 아닌데 하면서 그냥 예. 또 왜냐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애들한테는 그다지 이렇게 막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20년 넘게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내려놓음이에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데 너무 심하게 꼼꼼하게와 너무 심하게 애들을 쥐잡듯이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좀 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필요한 게 이제 레벨 올라가는 재미도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 너무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이셨던 것 네. 같습니다. 예, 제가 저 지금 이제 올 4월부터 이제 제가 집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과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애들이 그 레벨 올라가는 책 바뀌는 걸 가지고 되게 좋아하고 이제 저는 개별 진도니까 이제 애들 거 이게 보잖아요. 그러면 너 그거 하는구나. 나 그거 옛날에 했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그냥 애들한테는 자꾸 그렇게 쌓여가니까 실력이 느는 거지 하나를 드립다 판다고 느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허선아 선생님도 조엔인데 끝에 이로 끝나고 저기 조엔 쌤은 이가 안 끝나는군요. 똑같이 조엔인가요?